나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 숲속으로 갔다. 깊이 파묻혀 삶의 정수를 빨아들이며 살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2부의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말할 수 있네요. 네네. 네, 이시안 작가님과 네. 함께 네. 저희가 월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네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번역본이 다 달라요. 4명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문구가 다 달라고 페이지 수가 달라서 어떻게 몇 페이지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예. 어. 이게 보니까 제가 대충 세봤는데 그 인터넷 서점에서 팔고 있는 월든 책을요 30권이더라고요. 종류가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저작권이 풀린 거잖아요. 풀렸죠. 사후 예.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든 다독다독 그리고- 월든 이러면서. 그리고 한번 이 책을 읽은 네. 사람들이 인생책으로 뽑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이거를 번역해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신 분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음. 근데 이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구절 네. 어디서 나온지 혹시 잘 모르시죠? 어디서 나왔을까요? 월든이요. 죽은 시인의 사회. 아. 맞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이 이름도 월든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동굴에 모여서 회합을 하잖아요. 그때 그쵸. 이제 식구를 하나 읽고서 시작을 해요. 이 맞아요. 구절이에요. 맞아요. 예. 나는 숲으로 갔다. 이 구절을 읽고서 시작을 합니다. 항상 그 동굴의 회합을.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는 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월든을. 그렇죠. 그리고 월든 그 통나무 호숫가에 그 집을 재현해 놓은 게 있거든요. 미국에 가면. 네, 사진 봤어요. 거기에 그 팻말에도 이 구절이 있어요. 아. 그래서 월든에서는 제일 유명한 구절인데 네. 뭐 특히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신 분들은 아 이게 그 구절이야 하면서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청소년 때 정말 재밌게 봤던. 네. 우리 영화 얘기도 한번 해요. 나중에. 좋아요. 예. 네. 영화 얘기. 지금 2부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이시안님이 누굴까 아, 궁금해하실까봐 또 소개입니까? 네네. 네, 지금 유튜브 시안 책방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노력하긴 싫은데 성공은 하고 싶어. 의 저자시고요. 워낙 이력이 화려하셔서 요 정도로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일부에 자세한 소개가 아 그렇죠. 있으니까 궁금하면 참고해 일부러. 네. 뭐 제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고 못 들으실 수도 있을 텐데 제 방송에서 출연도 했었어요. 네. 이 책 가지고. 파숑의 세상 답사기에도 그러고 출연을 나-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시안 책방으로 오셔서 구독을 누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구시한 책방도 유튜브인데 네. 네. 특히 책 요약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짧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네. 되게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감사합니다. 재밌게 봤고요. 또 네. 점점 진화하시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외모가? 하시는 외모가? 왜 아그 더듬더듬. 왜 이렇게 너무 티나게 더듬으시는데. 아니 너무 네. 똑같으시더라고요. 오늘도 똑같으시고. 그래서 보고 전 사실 북튜버를 하려다가 약간 그만둔 케이스인데 이게 되겠어 했는데 계속 굉장히 명쾌하게 잘 해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월든도 또 요약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네. 가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이시안 작가님께서 읽으신 부분을 좀 또 읽어보고 싶은데 네. 좀 살 붙여갖고 좀 네. 길게 한번 읽어볼게요. 해석이 좀 달라가지고 네. 들으시면 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여서 나는 삶의 가장 깊은 본질만을 만나고 싶어 숲으로 들어갔다. 왜 남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는 거지?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미쳤다고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산업화가 급속하게 번져나가던 19세기 중엽 미국, 물질적인 풍요가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돈과 성공이 사람들의 최대 목표가 되어갔다.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을 얻기 위해 노동에 시달리는 삶, 과소비와 중노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자발적 빈곤을 선택했고 그렇게 얻은 자유로 이곳에서 내 영혼을 돌보고 삶을 성찰한다. 라는 겁니다. 네. 자발적 빈곤이라는 게 거의 좀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 책에. 내가 스스로 그냥 가난해지겠다. 거의 짐승처럼 살겠다. 짐승은 누가 더 잘 사는지 보지 않고 누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먹이와 열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몸 따뜻하게 닐 수 있는 뭐 새라면 둥지 아니면은 뭐 토끼라면 굴 뭐 이 정도. 자발적 빈곤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네. 어느 정도의 빈곤한 삶을 택했는지 또 책에서 좀 잠깐 단적으로 보여준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요. 그 부분도 전 되게 웃겼거든요. 네, 이게. 네, 한번 읽어주세요. 조금 네.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를 설득하여 이 마을의 어떤 가난한 가정을 돕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썼던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살는 사람들이 있고 좀 떨어진 월든 호숫가에 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이제 소로를 보고 좀 자선 활동 같은 것들을 좀 하셔라 네. 이런 설득을 했었던 거예요. 내가 만일 할 일이 전혀 없었다면 그 일에 손을 대며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속담에도 있듯이 사람이 한가하면 악마가 일거리를 찾아주니 말이다. 그러나 내가 막상 그 일을 해볼까 하여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점에서 나와 같은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해 주려고 그 뜻을 전했더니 그들은 극구 사양하면서 이구동성으로 그냥 가난하게 지내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극단적 빈곤일 수 있어요. 그 마을에서 네. 가장 가난해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한테 소로가 그럼 내가 나 정도로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랬더니 거절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자발적 빈곤한 삶을 살았던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 가난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트렌드니까 실제 가난이라기보단 그 표피를 모방한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오히려 내가 없는 거를 자랑하는. 내가 검소한 거 자랑하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거. 이런 거죠. 이 사람은 말하자면 차를 탔을 때도 굉장히 외제차, 아주 좋은 차를 탈 만한 명성과 인기가 있는 사람이 조그만 경차를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존경과 그리고 이 그거 사람 느껴본 적 있어요. 네네. 네. 명성이 있으신 아니요. 네. 제 아는 친구가 정말 이렇게 약간 기업의 따님이세요. 네네. 근데 프라이드를 타고 왔더라고요. 프라이드 유저님께 죄송. 근데 그 차를 굉장히 오래 타더라고요. 네. 근데 와 제가 굉장히 재산이 있다는 걸 제가 많이 알고 그쵸. 있는데 네. 그 친구랑 일을 했거든요. 패션 네. 쪽이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타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서 더 있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었어요. 네. 그게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월드의 이런 어떤 생활 형태나 이런 것들이 더 뜰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때는 농경 사회에서 아까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가는 아주 옛날에는 전인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다 해야 되는 이 네. 월든 같은 사람이 하는 사회가 있었다가 점점 그 분업화가 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사회가 됐잖아요. 네. 근데 다시 이제 전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이제 AI가 다 해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AI가 다 해주고 사람은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얘기했던 책 쓰고 글 쓰고 이런 여유로운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전인을 꿈꾸게 되는 그래서 이 생활 형태를 우리가 모방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산업화 형태에서는 더 그 각광받을 텐데 이때 본질과는 좀 다르긴 하죠. 그러면 네. 그 작가님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도 쓰실 생각이 또 있으셨다고 네네. 들었는데 그럼 되게 별 얘기 안 했는데 진짜 정보를 팍팍팍 캐치해가지고 아니, 무섭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변할 우리는 어떻게 살 것 같나요? 아 갑자기 월드나다가요? 네. 네. 미래 먹거리에서 늘 관심이 많아요. 월든하고 연결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 여기가 논술 시험인가요? 논술 같은. 예, 제가 월든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일단 극단적인 그 빈익빈 부익부 네, 극단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사회 갈등의 대부분이 약간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 그 빈에 해당한 사람과 부에 해당한 사람의 생활 형태가 다를 텐데 부에 해당한 사람은 월든처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 기획,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 알고리즘을 짜는 그런 것들의 노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걸 잠깐만 해도 실제 수행들은 AI에 의해서 수행이 되니까 그럼 말하자면 우리가 되게 꿈꾸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노래 하나 히트해서 저작권 벌어먹고 살고 네. 뭐 인세 뭐 이렇게 들어와서 살고 이런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 월든 같은 삶이 가능해지는 반면에 반대로 이제 부에 해당한 사람은 아까 그 마을의 가장 가난한 사람도 거부한 그 가난의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생존의 그거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일할 만한 거리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사회적 양극화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메워줘야 되는 게 정치거든요. 요 중간에서.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점점 앞으로의 정치나 필요할 부분들은 요걸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무슨 영화나 미드 같은 거 보면은 뭐 공동체 생활 이런 거 이렇게 네네.
뭐 꼭 드라마가 아니어도 정말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과 그다음에 그런 작물 생산과 그런 거를 왜 같이 자기네들 하는, 네.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네. 집단, 이렇게 공동체 이런 종교 것도 집단이 많죠 있잖아요. 그런 거. 네. 그래서 좀 그런 아까 빈에 해당하는 사람들 혹은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 모여가지고 어떤 땅 안에서 사는 그런 형태도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못하면 이제 멋진 신세계라는 책에 보면요, 네. 그 미래인들이 사는 곳과 그때 이제 공장에서 태어난 애들이 이제 미래인들이라면 그때 자연생식으로 태어난 애들을 야만인이라고 해서 따로 분류해서 야만인 관리구역을 놓거든요. 네. 그게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야만인 관리구역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구역 해가지고 약간 그 좀 떨어지는 완전 지역적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로봇도 왜 구형끼리 모여 살고 막 이런 거 영화 보면 이상한 영화를 보시는데 구형 로봇끼리 모여 사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네. 구형 그런 몸 신체나 아. 로봇이 모여 사는 동네랑 완전 신형이 사는 동네가 또 다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극단화 될 것 같네요. 네. 네, 무섭네요. 터미네이터 보면 이제 1편, 2편, 3편, 4편이 점점 로봇이 진화돼서 나오잖아요. 네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옛날 로봇이 이제 그 정감을 느끼고 네. 새 로봇과 싸우는 막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만화 그 디즈니 만화 월리 갑자기 네. 생각이 나네요. 예. 정말 재밌었는데. 예. 작가님은 책 많이 읽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소로우도 사실은 어쩌면 자기가 사색하고 읽고 쓰고 뭔가 작품을 제대로 구상해서 정말 깊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실험을 한 것도 네. 있잖아요. 자신이 다 이렇게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가, 자신의 힘으로 아주 아주 작은 돈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도 실험했지만 내가 얼마나 내 시간을 이렇게 오롯이 가질 수 있느냐도 실험을 한 것 같아요. 네. 예, 작가님은 어떻게 책 읽으시고 이렇게 환경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시안책방을 하면서 책을 읽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쵸. 일주일에 2개씩 올려야 되니까. 아. 근데 2편 읽는 것도 빡빡하지만 사실 2편만 읽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더 읽고 이건 안 되겠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읽고 싶은 책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시간을 어떻게 쓰냐면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제 차를 가지지 않으면 웬만하면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탁탁탁 하는데 이걸 읽고는 제 차를 가지고 웬만하면 안 다녀요. 중간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10분이라든가 또 지하철 타는 시간. 지하철 타는 시간이 제일 책 읽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게 됐는데 깜짝 놀란 건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도 책을 읽을 시간이 되게 충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짜투리 시간에 그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에 뭐 게임을 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다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이 짜투리 시간에 책을 보려고 딱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5분 10분이 모이니까 하루에 그게 1시간이 될 때도 있고 네. 그 한두 시간이면 책이 그 읽힐 책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책을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책 읽을 시간은 많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마수정님도 독서하고 그렇게 있어요. 하고 계시죠? 네. 네.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요. 두 분 다 신기해 하실 텐데 네. 마수정님 도대체 어떻게 맨날 글을 쓰고 책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읽을까 궁금해하는데 네. 전에도 말씀. 가방에 책 한 3권씩도 갖고 다니면서 네. 짜투 시간에 저는 클라이언트 기다리면서 읽고 똑같아요. 지하철에서 제일 집중 잘 돼요. 너무 놀랍게 시끄러운데 집중이 제일 잘 돼요. 예. 저는 듣기를 활용하고 있어요. 저는 애를 봐야 되니까 설거지 할 때 뭐 이럴 때 또 운전하고 올 때는 계속 듣기로 하면 사실 듣는 거랑 읽는 게 좀 다르긴 하거든요. 읽는 게 훨씬 이렇게 줄치면서 계속 생각하고 이럴 좀 여유를 주는데 제 생각할 여유를 안 주고 계속 혼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훑으면서 그 문장에 걸리면 다시 읽으면 되는 거 시간을 좀 많이 줄여주더라고요. 근데 책을 읽을 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을 수능 같은 걸 하면서 책을 읽는 걸 배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주제가 뭐냐. 맞아. 이거를 뭔가를 얻어야 된다. 네, 뭐 이런 내가 거. 교훈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고 그리고 읽고 났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자신한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작가도 이 책이 어떻게 읽힐지 모르고요. 소로우도 170년이 지난 지금의 이게 어떻게 독해될지 모르고 썼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책은 이 책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울인 거지 이 책의 내용을 내가 어떻게든 알아야 된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명작은요. 10대, 20대, 30대, 40대 읽을 때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책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경력이 여기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그런 강박을 버리시면
이 월든 같은 거 읽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두껍고 그다음에 사실 줄거리도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중간에 딱 해가지고 한 장 정도만 그냥 본다. 그럼 같이 뭐 이 월든 강가를 산책한다, 호숫가를 산책한다. 이런 게 한 장만 봐도 충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강박만 버리시면 이런 책들 볼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월드는 그런 면에서도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전 세대가 다르게 그 느끼는 책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 노인과- 저희 한번 같이 해요. 예. 네, 해요. 노인과 바다는 제 그 시안책방에 있는 것 중에서도 되게 그 좀 사피엔스 이런 거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런 건데 소설책 중에서는 제일 많이 클릭을 하는 거예요. 기본. 예, 댓글을 제일 많이 다는데 음. 다 10대 땐 이런 줄 몰랐다. 20대 땐 이런 줄 몰랐다. 10대, 20대는 노인이 되게 그냥 미친 노인이잖아요. 뭐 이래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네. 그렇죠. 근데 40대, 50대가 되시는 분들은 나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정말 10대부터 40대까지, 50대까지 감성이 다 다른 게 노인과 바다인 것 같아요. 약간 어린 왕자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어린 왕자는 좀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50대나 40대는 거기에 약간 감동을 덜 하거든요. 동심의 회복 그런 얘기니까. 그러네요. 그 어린 왕자 이거 다른 얘기지만 어린 왕자 마지막 결말 뭔지 아세요? 우리 했는데 왜 갑자기 사람들이 다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사실 떠나가잖아요. 아니에요. 네. 어린 왕자 자살이에요. 자살이에요? 네. 어. 뱀에 물려서 자살하는 걸 택해요. 그쵸. 예, 그, 네네. 죽은 거. 예. 네. 그게 자살인데 그게 그렇게 명시적으로 안 되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아름답게 어린 왕자가 별로 떠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게. 소름이 끼치지 왜? 아니 무서워. 우리 그때도 죽은 걸로 얘기했었어요. 예. 저 세상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알 수 음. 없다 혹은 자살했다 뭐 이런 얘기를 동화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네. 편한 걸로. 그래서 어린이들이 좀 동화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어하고 어른들은 이거에 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소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있어요. 네. 제가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 저는 이 소설이 뭐야 그랬었는데 30대 40대 읽은 그리스 조르바는 완전히 다른 느낌인 거예요. 특히 40대 먹어서 저희 이런 예. 명작들을 다뤄야 됩니다. 예, 다독다독. 아, 네. 해야 할 책 많네요. 네. 시안 책방에 다 있어요. 네, 있어요. 보시면 되고요. 저기요. 시안 책방 구독을. 그리스인 조르바는 지금 감성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페미니즘 감성에서는 그쵸. 되게 위험한 책이라서 좀 조심해서 다루긴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자유라는 면에서는 사람들한테 많이 그런 어떤 심금을 건드린 책인 것 같아요. 시대가 달라지고 네, 네. 있고 또 하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네. 그런 걸 오히려 얘기를 해도 되죠. 그렇죠. 예, 네. 이 감성이 어떤 것인가 이건. 그리고 가령 이제 그래서 그때 이 책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보면서 또 이런 식의 어떤 느낌도 가지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결국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성장한 걸 바라보는 거니까 같은 책을 그렇게 내가 이렇게 좀 다르게 느끼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수능식으로 책을 분석하면서 읽는 그 정도로는 분석을 하지 않지만 사실 다독다독을 하려면 조금 제가 어떤 내용인지 소화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책을 읽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이 책을 막 얻고 말 거야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는 조금 더 파악하는 느낌으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쓱쓱 작가의 읽고 의도. 나면 진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 읽고 났는데 뭐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남는 게 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사실 그 독서에 관한 책을 되게 많이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독서법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냥 내가 재밌으면 된다. 한 문장만 남으면 된다. 아니면은 그 독서를 하고 꼭 글을 써봐야지. 독이라는 건 독서라는 것이 그 서라는 게 글서자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는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써야 한다. 그 한 문장이라도 내가 써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막 재밌게 읽고 무슨 말이었더라.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독서법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다 통용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른 네.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작가가 이런 의도로 쓴 건 알겠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면 네. 그게 대표적인 피노키오가 그 은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목수 할아버지가 잘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애가 제멋대로 살아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나중에는 자기가 사람이 돼서 오잖아요. 그거 이제 작가와 작품의 관계라고 놓고 봤을 때 수용미학에서 나오는 재밌다, 얘기거든요. 재밌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말 잘 듣는 이런 목각인을 만들었는데 그냥 만들어지는 순간 얘가 갑자기 펑 하면서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나는 야 그게 아니야 내가 만든 애는 얘야 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얘가 알아서 살아 돌아와서 결국 사람이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나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수용미학에서는 그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네. 더 완성된 형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작가가 나는 이런 의미로 썼지만 그걸 사람들이 잘 다르게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야 이건 내 작품이 아니니까 아니야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술 작품에 그렇게 언타이틀드가 많잖아요. 작품을 던지는 순간 그건 작가 게 아닌 거죠. 그 세상에 내놓는 순간 그건 사람들 것이지 네. 보는 사람들 것이지 작가 건 아니다. 네. 네, 작가는 인쇄만 봤죠. 그렇죠. 돈은 작가 거다. 네. 네. 아. 독서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다 다를 건데 또 스로우가 여기에서 독서라는 장을 또 정리를 해준 게 있고 네. 맞아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독서란 무엇인가라고 또 좀 정의해준 부분이 또 있어요. 네. 네. 근데 좀 되게 독설이에요. 어떻게 읽으면. 어떻게 독서를 했나요? 이 대목을 조금 읽어봐 드리면 네. 사람들은 장부를 기입하고 장사에서 속지 않기 위해서 셈을 배운 것처럼 하찮은 목적을 위해서 독서를 하찮은 목적을 위해서 읽기를 배운다. 독서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고귀한 지적 운동으로서의 독서에 대해서 그들은 거의 또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하지만 그것만이 진정한 의미의 독서인 것이다. 자장가를 듣듯이 심심풀이로 하는 독서는 우리의 지적 기능들을 잠재우는 독서이며 따라서 참다운 독서라고 할 수 없다. 발돋움하고 서듯이 하는 독서, 우리가 가장 또렷또렷하게 깨어있는 시간들을 바치는 독서만이 참다운 독서인 것이다. 라고 독서를 날렸어요. 네, 그리고 근데 독서 자체 굉장히 찬양하는 네.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숲에 가면서 들고 간 책이 일리아드 뭐 이런 거예요. 고전. 하버드 출신이잖아요. 네. 뭔가 되게 글자를 배우고 글자를 안다고 알고 또 그냥 약간 낮은 수준의 독서를 하는 것에 만족한 사람들 굉장히 크게 혼내고 있어요. 맞아요. 이 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독서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뭐 조금 뭐 이야기 들을 줄 알고 뭐 그런다고 독서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뭐 네. 그런 얘기도 되게 일침을 많이 날리더라고요. 저는 이 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독서에 대한 찬양입니다. 네. 책은 이 세계의 귀중한 재산이며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들의 고귀한 유산이다. 어느 오두막집이고 간에 그 집의 선반에는 가장 오래되고 훌륭한 책들이 자연스럽고 떳떳하게 진열되어 있다. 책은 스스로 어떤 대의를 내세우지는 않는다. 그러나 책이 독자들을 개발시키고 정신적인 자양분을 공급하는 한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책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책의 저자들은 어떤 사회에서나 당연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사회의 핵심층을 형성하며 인류에게 그들의 영향력은 왕이나 황제를 능가한다. 라고 썼는데요.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독다독을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버렸잖아요. 이 사람은 다 버렸는데 다 놓았고 다 버렸는데 책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책을 읽는 사람이 별로 없고 책 시장 자체가 너무 얕고 버짓 자체가 너무 작고 해서 저는 일반 광고 계통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돌아가는 게 너무 좀 웃길 정도로 좀 이렇게 시장이 너무 얕고 작고 돈도 안 도는 그런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책이 될까?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저는 책으로 더 열심히 해서 또 잘 살 수 있으면 좋잖아요. 적당히. 그런 생각 때문에 좀 고민도 더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다 버리고도 이렇게 찬양하는 게 책이라면 나도 조금 더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켓을요. 독서, 책, 출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콘텐츠라는 시장으로 보면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의 원천은 일단 책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많잖아요. 그 일리아드는 그때도 일리아드면 지금도 일리아드. 그러니까 어떤 책들이 이게 변형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콘텐츠란 측면 그리고 사람들이 책은 안 사지만 책에 늘 빚져 있어요. 읽어야 되는데 네. 책 좀 읽어야 되는데 그거를 되게 부담스럽게 이따만한 책을 읽고서 뭐 여기에 저자의 뭐 그걸 찾아 이런 걸 좀 제거해주고 다독다독 같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마켓이나 이런 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책을 산다. 고행위로 들어가면 그거는 좀 얕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콘텐츠란 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또 그 다음 장이 고독이에요. 근데 시아님 혼자 사세요? 저는 기러기 아빠.
아 그러시구나. 아, 저 잘 몰랐어요. 네. 제가 뒷조사가 부족했네요. 기러기 아빠는 조심해야 돼요. 경력이 안 나와요. 아 네. 아니 그게 워낙에 그 음. 보도가 돼서 되게 음. 크게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예. 고독하신가요? 아니요. 뭐 고독 그러니까 이게 고독을 느낄 새가 없는 게 네. 아까 일이 많잖아요. 음. 그 고독을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느끼려면. 저는 제발 고독하고 싶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20대 때 막 이럴 때 혼자 살던 때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잠자리에 드는데 너무 사무치게 외롭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좀 외로움을 좀 잘 타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지금은 두 아이와 막 남편과 살고 있고 아우. 또 여러 가지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집중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장시간 내가 뭔가 쫙 깊게 뭔가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그 막 2년 동안 하고 싶어 막 이렇게 하는 게 다 육아에서 탈출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이렇게 막 진짜 내가 그냥 밥 메고 뭐 씨 뿌리고 막 그냥 요리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진짜 뭐 1년에 한 달 반 정도만 일하고 고독하게 뭔가 파내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진중하게 이렇게 쫙 할 수 있다면 그 시간 너무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진짜 큰 점수를 따고 싶으면 명절 때 있잖아요. 추석이나 그 설날 이럴 때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들을 다 케어하고 그다음에 뭐 그 친구가 있으면 가고 와이프는 그냥 혼자서 여행을 보내주는 거. 네, 최고. 친구들이랑 같이 가라고 하든가 해서 여행을 보내줬을 때 그게 그 혼자 가면 또 의외로 고독하지만 혼자 가면 또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애들 눈에 밟히는데 친구랑 둘이 가면 이렇게 둘이 술 먹느라고 이렇게 전화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는데 그런 거를 한 1년에 한 번도 아니고요. 한 3년에 한 번 정도만 해도요. 이 여성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풀려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고독이 제일 그 소원이라는 건 낮에 가면 애들 있고 밤에 가면 또 애들 남편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네. 혼자 있을 시간이 진짜 없어서 맞아요. 그건 남편이 굉장히 좀 뭐랄까 그러니까 신경 써주고 네. 배려해줘야지 그나마 조금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네요. 이번에 네. 그 넷플릭스에서 빌 게이츠에 대한 그런 다큐가 떴더라고요. 근데 옛날부터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한 시간 1년에 일주일 동안 책만 가지고 가서 네네. 읽는 시간을 가진다 빌 게이츠가. 그런 식으로 좀 저도 그런 절에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뭔가 네네네. 이 월든을 읽고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거는 그냥 관계 이런 관계와 육아, 그쵸. 뭐 맞아요. 직장의 이런 야근 뭐 이런 것들에서 다 벗어나고 싶은 그런 도피심이 그렇죠. 강한 것 맞아요.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이런 삶은 꼭 살고 싶은 건 아니지만 네. 나도 좀 단절되고 싶다 세상과 음. 그런 되게 욕망이 큰 거 아닌가? 음. 저도 좀 가끔은 육아를 좀 벗어나고 싶어요. 아우 진짜 그러네요. 우리 또 눈물겨 부모님도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네. 근데 시연님 부럽네요.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장을 읽으면서 고독이라는 장을 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숲 한가운데에 홀로 있는 거잖아요. 마을하고도 거리도 굉장히 멀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자연환경에 자기 혼자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독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생각하면서 봤는데 본인도 한 번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걸 또 극복한 내용이 또 책에 나오잖아요. 책 되게 열심히 잘 읽으셨네요. 네. 금방금방 아니 다 전 찾아내시네요. 기억이 나는 게 있어서 좀 대목이 있어서 좀 접어본 건데요. 음. 여기도 좀 길긴 한데 좀 한번 읽어봐 네, 드릴게요. 이 읽어주세요. 사람은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나는 외로움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고독감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축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꼭 한 번 내가 숲에 온 지 몇 주일 되지 않아서였는데 그때 나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이 명랑하고 건전한 생활의 필수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 약 1시간쯤 빠져 있었다. 혼자 있는 것이 언짢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는 내 기분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식했으며 이 기분에서 곧 벗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조용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나는 갑자기 대자연 속에 후두둑 떨어지는 빗 속에 또 집 주위의 모든 소리와 모든 경치 속에 진실로 감미롭고 자유로운 우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나를 지탱해주는 공기 그 자체처럼 무한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우호의 감정이었다. 이웃에 사람이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던 여러 가지 이점이 대단치 않은 것임을 느꼈고 그 후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정말 동물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그냥 동물이 되는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런 감정으로 살아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생태주의라고 이 책을 얘기하던데 거의 네. 자연 합일에 경지네요. 그러니까 득도한 거야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러니까 범인이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행복에 대한 왜 그런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관계에서 오는 행복. 그러니까 그 관계가 스트레스가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이 사람은 뭐 돈이 얼마나 많든지 행복하지 않고 나를 정말 뭐 지지해주거나 사랑해주는 딱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이렇게 뭐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죠? 소로. 근데 이거는 네. 그 아까 자발적 빈곤이란 말 쓰셨잖아요. 네네. 자발적 고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왕따 돼갖고 막. 예, 그러니까 이게 타의에 의한 고독이면 그러네요. 아까 20대 때 굉장히 사무치게 외로웠다는 건 네네네. 그건 사실은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된 건데 지금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건 그 자발적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게다가 이 사람은 또 실험이니까 이 사람이 2년이 있었지만 1년 정도 하고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기간이 그 스스로 조절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했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억지로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고독에 빠지고 그런 사람이라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뭐 출가하는 거 있잖아요. 스님 되는 네. 거 그런 것도 누구한테 너 스님 돼 이러면 안 돼요, 저 안 돼요. 그냥 감옥에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저는 출가할 수 없어요. 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난 진심으로 스님이 네. 되고 싶어서 네. 그 삶을 너무나 만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아까 군대 얘기했을 때 굉장히 아련해진 것도 끌려간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고 싶어서 가겠어요. 끌려간 군대를. 거니까. 끌려갔지. 끌려가는 거죠.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자발적 고독과 그 어떤 타인에 의한 강제된 고독은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하쇼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고 싶으세요? 외로우세요? 어떠세요? 저도 아니, 왜 워낙 물어보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발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타의적으로 또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있어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발적 고독을 시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토요일, 일요일도 회사를 나가요. 자발적 고독을 즐겨요. 왜냐하면은 이 평일에는 워낙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미팅도 해야 되고 의사결정도 해야 되고 그렇고 또 집에 가면 또 애들 와이프 또 관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올인을 해요. 그쪽에다가 뭐 회사와 가족과 대신 토요일을 반나절 이제 일요일 반나절은 그냥 회사 하면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냥. 남편이 네. 그렇게 주말을 가더라고요. 해서. 우리 제가 남편이. 사회 초년생일 때 애 있는 네. 부장님들, 차장님들 그렇게 주말에 출근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집에 안 저 혼자 있거든요 회사에. 네. 너무 그냥 뭐랄까 진짜 그러니까 고독한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힐링이 돼요 진짜. 근데 이렇게 왜 자리가 높을수록 외롭다고 하잖아요. 대표나 사장님이나 이렇게 지금 뭔가 책임이 클수록 외롭다고 하잖아요. 예. 예. 안 놀아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런 시간을 갖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끝내기 전에 저는 이 책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닐까라고 생각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네.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네. 2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는 어디에서 살았으며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라는 제목의 장인데 여기에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왜 우리들은 이렇게 쫓기듯이 인생을 낭비해가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배가 고프기도 전에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사람들은 제때의 한 바늘이 나중에 9바늘의 수고를 막아준다고 하면서 내일의 9바늘 수고를 막기 위해 오늘 1000바늘을 꿰매고 있다. 일 하지만 우리는 이렇다 할 중요할 일 하나 하고 있지 않다. 단지 무도병에 걸려 머리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을 뿐이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소로우의 어떤 가장 강한 주장 또는 핵심 뭐 신념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공감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걱정을 좀 덜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안 내려져. 그럼 여기서 끝내는 걸로 안 되는 거니까. 자, 안 내려지는 아니요.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 책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람들이 그 미래의
걱정을 꾸어다가 지금 하고 있다. 네. 현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일하는 건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 다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미래 행복을 위해서 지금 현재를 희생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현재에서 야 이거 지금 이거 놀아야 되나 아니면 이걸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노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즐거움을 포기하고 얻는 것들은 미래의 그 즐거움인데 그때가 되면 그 미래는 그 사람한테 현재거든요. 그럼 또 미래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그 현재는 늘 좀 포기하고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미래는 안 오는 거잖아요. 미래는 앞에 있으니까 미래인 거니까 나한테 현재밖에 없는데 현재는 늘 미래에 희생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야 그러면 이건 없어 그냥 지금 놀자가 아니라 가끔 고민될 때 그럴 때 에이 그래 오늘은 하는 식으로 현재에서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찾는 방법들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잘 살고 있네요. 그럼요. 다독다독 녹음을 목요일에 하면 그렇게 월화수 이렇게 책 읽을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수요일까지 미루다가 그거 되게 중요해요. 월화 네. 놀고 수요일에 읽자.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버트란드 러셀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는데 다 만약에 뭐 제가 롱 패딩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사실 수요 예측이 어렵잖아요. 근데 예측은 해서 일단은 만들긴 만들어야 되니까 뭐 5만 벌을 만들었어요. 팔아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잉여를 계속 만들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서로 다 계속 다 만들면서 이거 책임지도 못하게 일만 하다가 죽어나가고 이걸 팔지도 못해서 고민하고 또 막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안 만들면 되지.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게 네. 그래서 사실 5만 벌을 만들었는데 2만 벌밖에 안 팔려요. 그럼 네. 3만 벌을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있다 보면 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쓸데없는데. 맞아.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도 그런 사회 구조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자꾸 그런 자본주의 사회나 이런 맞아요. 것을 권한다라는 네. 얘기를 한 거고 이 사람도 사실 그런 운동이거든요. 지금 맞아요. 보면 아니 필요 없는데 너한테 필요한 건 딱 이건데 그거를 쓸데없이 자꾸 욕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지금 힘든 거다. 네. 그렇지 않고 미니멀하게 이렇게 살면 좋다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신 게 딱 이 책의 주제나 네. 딱 맞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도 되게 재밌었어요. 짧은데 우리는 대서양의 해저 터널을 파고 구세계를 하루라도 빨리 신세계에 가까워지게 하려고 안달하지만 정작 우리 귀에 들어오는 첫 번째 소식은 애들레이드 왕녀가 100일내에 걸렸다는 소식일 것이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막 기술을 뭐 지금은 이때는 전보를 쳤는지 우체국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정보를 교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하는 이 기술 정도가 나사가 우주선을 하는 것보다 더 데이터 값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누구의 굉장히 소소한 그거 그래 부러워하는 막 그런 쓸데없는 사진 한 장 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막 인터넷 망과 막 이 100만 원짜리 아이폰과 이걸 해서 보는 거는 결국엔 가십거리나 보고는 괜히 자존감을 잃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다는 과학 기술을 사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그냥 적당히 맛있게 먹고 살아도 행복한 건데 그런 생각? 그래서 이 대목을 또 보면서 와 진짜 이 책이 진짜 고전이고 진리를 얘기하고 있긴 한가 보다. 네. 그리고 점점 현대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빛을 발하는 책일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점점 도피하고 싶어질 테니까. 그리고 이 책을 우리가 이렇게 너무 네.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되게 재미없는 책 같은데 되게 재밌잖아요. 위트가 많아요. 네. 하다가 아까 뭐 한가하면 악마가 찾아온다 이런 네, 것도 그런 것도. 딱 그 공감이 되는 네, 그런 이 사람만의 말이고. 유의가 있어요. 네. 네. 전 뭐더라?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내가 이런 삶을 택했다는 걸 알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이고 나를 잘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놀랄 것이다. 이런 유의 있잖아요. 네. 되게 이런 위트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한 것 중에 그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나 이런 거 얘기했을 때 패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도 여기도 패션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막 그 옷을 맞추러 갔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자기 솔로는 자기가 원하는 거 너무 분명히 아니까 저는 이런 옷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요즘 그렇게 누가 해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진리가 되는 것이냐. 근데 우리한테는 트렌드가 진리인 거예요. 지금 그쵸. 바지를
뭐 약간 뭐 아이스진 이런 게 유행하지 않을 때 그거 입으면 너무 이상한 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뭐라고 찬양하는 거지?라고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하는 모습 보면서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그 디테일한 표현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부러워요. 네. 누더기를 입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걸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뭔가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 사업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다. 뭐 그런 얘기부터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빛을 발하는 게 요즘은 사실 그게 부럽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옷을 입고 나갈 용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이 그런 용기가 없고 이 트렌드를 맞춰야 되고 그러려면 또 계속 이걸 바꿔야 되고 사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그게 부러운 건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만약에 양말에 구멍이 나면 사실 가난해서 양말에 구멍이 났나 보다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양말에 구멍이 나면. 부재 패션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작은 하나에도 그런 심리가 생기는데 네. 패션 하니까 좀 떠오르는 게 그 소로의 어떤 그 미니멀리즘의 타협점, 현대인의 타협점은 그 잡스나 아니면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똑같은 티 계속 입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타협점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게 잡스가 입으니까 되게 있어 보이죠. 우리가 그러면 진짜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세미야키야. 이세미야키야. 맞아, 그거 되게 비싼 거잖아요. 되게 비싼 거. 그렇군요. 네. 이게 아마 똑같은 게 수백 벌 있을 거야. 그 비싼 게. 그 니트 막 몇십만 원 아니면 100만 원짜리야. 없던 얘기로. 아, 근데 진짜 미니멀리스트의 삶이 아닐까? 네. 실천하는 정도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네. 적게 먹으려고 하잖아요. 적게 먹어야 또 에너지를 덜 소모하니까 그런 게 아마 이제 이분이 추구하는 삶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아무튼 먹고 즐기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자. 많이 벌 필요도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적 활동을 하자. 네. 뇌를 많이 쓰자. 뭐 이런 내용이기도 하고. 네. 근데 내가 노동해서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뭐가 필요한 만큼만 생산한다는 그런 노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지적인 노동과 네. 몸의 노동, 육체 노동도 또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그래야 체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예. 근데 저는 진짜 요즘에 좀 정말 식물 다 죽이는 사람 있잖아요. 아, 내 있어요, 손에만 있어요. 오면 다 말라 죽는 네, 그런 있어요. 사람이거든요. 네. 식물 킬러. 네, 네. 근데 저는 좀 요즘에 식물을 좀 가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식물이 무슨 죄입니까 도대체? 근데 조금 이제 농담이에요. 조금 나이 들면서 좀 그런 거를 내 손으로 가꾸고 그게 먹는 거든 인테리어용이든 이렇게 뭐 허브 잎이든 뭐 그런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시대적인 건지 나이적인 건지 나이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식물 킬러들이 동물은 되게 잘 기르는데요, 보통. 동물들은 지금 너무 구피 물고기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네. 힘들어요. 아 물고기도 키워요? 네, 개도 어쩌다 키우고 물고기도 키우고. 아니 식물 야. 킬러들이 동물을 되게 잘 키우더라고요. 그렇구나. 약간 이렇게 대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식물 잘 키우세요? 아니요? 그만 이어가. 아니 궁금했어. 근데 너무 식물 킬러라고 나를 아, 공격해가지고. 공격이라뇨. 시안 작가님은 네. 토끼 키워요. 아 정말요? 네. 집에서. 아 야. 공감대가 있으셨구나. 네, 네, 그럼 식물 킬러 로사님과 토끼 사육자 시아님과 함께했던 네. 월든 또 2부터 어떠셨어요? 네, 어떠셨는지 네. 소감 듣고 마무리하죠. 오늘 나오셔서 잠깐만, 제가 이 마지막에 되게 네. 구절이 되게 감동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눈을 감기는 빛은 우리에겐 어두움에 불과하다. 우리가 깨어 기다리는 날만이 동이 트는 것이다. 동이 틀 날은 또 있다. 태양은 단지 아침에 뜨는 별에 지나지 않는다. 아 멋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뭘 할 때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게 그냥 여전한 하나의 날일 수도 있고, 내가 그것에 기대하고 그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이 나한테 새로운 동이 트는 날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이 사람이 기준을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월드는 사실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는 트렌드에 막 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선 좀 그 본받을 만한 점이 되게 충분한 책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거 읽은 지가 좀 됐어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부르셔서 또 게다가 뭐 자세히 읽고라도 아니고 그냥 와보면 돼라고 해가지고 지금 좀 뭔가 좀 더 자세히 전문적으로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아닙니다. 약간 죄송한 마음은 있고요. 충분했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 되는군요. 네. 이게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하면은 월든적이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진짜 월든 스타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또 팟캐스트는 좀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 빠숑님 거 한번 출연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아, 네, 네. 그때보단 재밌네요. 아, 아마 일단 훤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네요. 예. 네. 제가 느끼는 거는 고전을 다루면 확실히
굉장히 다양한 네. 생각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실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면 딱 거기에 한정돼서 이건 이렇다더라. 뭐 우리도 이런 거 느껴봤다. 요 정도로 끝나는데 고전을 다루면 항상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해왔던 생각들과 많은 경험들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누게 되는 게 그래서 고전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또 이시안 작가님과 함께해서 IQ가 150이 넘는 분이래요. 뭐, 제가 측정은 안 해봤지만 아무튼 멘사 회원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뭐. 시안 책방의 이시안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까 더 훨씬 더 풍성하게 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좀 궁금한 거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분위기에서 했으면 하는 책 하나만 좀 추천해 주고 가세요. 이런 분위기에서요? 예. 네. 진짜 어려운. 근데 최근에 제가 다루기도 네. 했었고요. 네. 책 읽어드린다는 데서 나온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징비록? 네네. 네. 유성룡? 네. 징비록 징비록을 한번 다뤄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 우리나라 그 조정 관료들이랑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데 지금 모습이랑 되게 겹치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징비록이 원래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후세를 위해 경계하는 의미로 쓴 책인데 네. 지금이 그걸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음.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요. 예, 징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방송 봤어요. 엄청 열받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앞쪽에 계속 그래서 도망갔다. 조선 관군이 도망갔다. 네. 밤을 틈타 도망갔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진짜. 네.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으면 15일 정도 걸린대요. 과거 와, 보는 사람들이 그쵸, 그쵸. 15일 정도 걸려서 왔는데 왜군들이 전쟁으로 왔잖아요. 근데 한양까지 15일이라 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막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 그래서 지금 경계하는 의미에서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징비록.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오늘 노인과 바다 징비록.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책 많이 다룹시다. 네. 역사니까 네. 제가 뭐 편집자의 권한으로 알아서 자를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 네. 월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